보시죠. 함수의 극한과 응용. 잠시만요. 자, 보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했는데, 네, 뭐 응용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별건 없고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나와 있고요. 뭐, 네, 사실은 별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은 큰 거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g분의 f의 극한값이 L로 만약에 수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g가 0으로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0이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 이게 어떤 숫자로 다가가려면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뭐 1이고 분모가 계속해서 0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분자가 저렇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면은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테니까. 알겠니?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에는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분자도 0으로 한참 가고 있으면 분모도 따라서 0으로 가고 있어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예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가고 있어. 내가 분자의 식이 있겠죠. 분모에도 식이 있겠고. 분모의 식이 있는데 이 식은 x에도 3을 대입하면 0이 돼. 0이 지금 되어가는 어떤 값이야. 근데 만약에 분자도 어떤 값을 향해 다가갈 거 아닙니까? 분자가 만약에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 값이 뭐가 되겠니? 무한대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만 부호는 따지지 말고. 됐니? 그래요. 이렇게 수렴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분자가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값 3으로 향해 가고 있어. 0분의 3꼴이야. 0분의 3꼴이니까 분모가 0.000000001이고 분자가 3인 거야. 이거 뭐야? 이것도 무한대죠. 수렴하지 않아 버리죠. 얘가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자가 얼마를 향해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냐면 0분의 0꼴이 되어야 비로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한 친구가 0으로 다가가면 다른 친구도 0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데, 얘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면은 분모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분자도 따라서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 말이 지금 1번의 문제입니다. 오케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수 있다 라는 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봐요 예시. x가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x가 2를 향해 가고 있어. 그 분모가 뭐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0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0이 되고 있어. 분자가 어떤 값을 향해 가고 있냐면 1 대입하니까 2-k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2-k가 얼마여야 되냐 이 말이야. 4분의 1로 수렴하려면. 알겠니 이거 지금? 얘가 4분의 1로 수렴하려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거야. 분자가 만약에 1로 가면 이 값이 4분의 1이 아니라 얼마가 돼? 무한대가 된다고. 분자가 2이면 무한대야. 3이어도 무한대. 유일하게 얘가 0으로 가야지만이 너도 0으로 가니? 나도 0으로 가. 그래 우리 이제 힘싸움 해볼까?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k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샌드위치 정리인지 뭐 보시면 압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fx보다 항상 hx가 크대요. hx보다 항상 gx가 크다고 합시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걸 내가 fx라고 할게. 아니구나. 이걸 내가 fx라고 할게. 그리고 얘를 gx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오케이. fx보다 gx가 항상 더 커요. 여기서 빼고 hx는 그 fx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gx도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항상 이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이 사이에 hx가 존재하는 거야. fx보다 크고 gx보다 작게 이렇게. 이 사이에서 뭐 놀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hx가 존재해요. 되었나요? 그런데 이 점이 a라고 했을 때 분명히 대소관계는 위와 같지만 이것의 극한값은 당연히 이 값도 더 클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아질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항상 그 함수값은 늘 더 크지만 등호가 없는 상태이지만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항상 더 앞서가 있어.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을 수는 있다 이거야. 항상 F보다 H가 위에 있고 H보다 G가 위에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면은 부등호가 있었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미트를 어떤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없던 등호도 생겨난다. 등호가 있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없었어도 있는 겁니다.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난다. 왜 샌드위치 정리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gx도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하고 fx도 알파로 수렴하면 사이에 끼어있는 얘도 어쩔 수 없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이 친구도 알파로 수렴하고 너도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너도 알파로 수렴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미정계수의 결정. 자,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배웠던 걸 그대로 배웁니다. 자, 갑시다. x가 1로 간대요. 네, 1로 가면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 항상 습관적으로 대입해 보세요. 0이 됩니다. 그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으로 수렴해야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1 대입한 것이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반드시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b를 없앨 수 있어요. b는 루트 a 플러스 1이라고 b를 다시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푸는 겁니다. 자, 저기는 식 그대로 이어서 쓸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더하기 x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1을 씁니다. 1 대입하면 0분의 0꼴 맞아요?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시켜서 인수를 찾아야 되겠네. 인수를 찾자. 루트 a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 루트 a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분자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x에서 a 더하기를 빼는 게 되고, 분모는 x 빼기 1에다가 a 더하기 x에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분자가 여기가 a 사라지고 x 마이너스만 남아서 오케이, 인수 찾았어. 날리면 돼. 그리고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x에다 1을 대입하면 2 루트 a 더하기 1분의 1이 돼. 됐어요? 이 값이 나왔어요. 얼마라고? 여기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좋아요. 네. 그러므로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a가 3이니까 b도 알 수 있죠. a가 3이니까 b는 얼마? 2. 끝이에요, 이게. 자,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2번도 보죠. 2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2번은 조금 더 빨리 갈게요.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분자가 0이 됩니다. 그 분모도 반드시 0이 되어야 0이 아닌 3분의 1로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무리식이 아니라 다항식이니까 한 번에 그 인수를 찾아낼 수가 있죠. 분자에 x-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모에도 반드시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b를 가지고 써봐. 상수항이 b니까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겠지. 어차피 존재해야 되니까 3분의 1 약분시키고 2 대입하면 2 빼기 2분의 b는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3이 되겠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니까 a를 구할 수 있죠. 요놈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에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전개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더 해볼게요.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x가 2로 가요. 분모가 0이 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그럼 바로 누가 할 수 있네? a는 그냥 눈으로 그냥 바로 보이네. 4나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x-2 약분시키고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네. 그렇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이라고 0이 됐잖아.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럼 얘 인수분해를 하는데 굳이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나머지는 상수항 보고 맞추는 거지. 플러스 얼마? b. 약분을 시킨 뒤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2. b는 얼마? 3. b가 3이니까 a는 이제 x의 개수로 구하면 되니까 1x 플러스 3x니까 a는 4. 다음도 마찬가지. 얘는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일단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분모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되고 있으니 분모도 반드시 0이 돼야 될 거야. 그러므로 a 더하기 b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b가 뭐니까? 마이너스 a니까 a로 묶어내면 루트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 다음에 뭐 해요?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를 하면 루트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될 거고 그 분모가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수 제거한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a분의 2가 되네요.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 a는 얼마? 2 b는 마이너스 2. 자, 답으로 해서 답으로 해서 봅니다. 답으로 했어. 답을 했어. 동생은 아니 의미 없어. 답 쓰는 거는 답 쓰는 의미 없어요. 답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심리적으로 난 이걸 공부했다는 안정감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공부할 때 답이 써져 있으면 다시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원래 수업 시간에 습관이 답을 안 내주거든요. 보통 답을 안 줘. 마지막에 내려오면 마지막 해결하라고.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한 가지 더 해볼게. 한 가지 더는 그냥 본인이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여유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네, 유리화 없이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잠시만요.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정우 이거 간단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리화. 아니 평소에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 다음에 암산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분모 분자 루트 3을 곱해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 그래서 2루트 3
오케이.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나요? 완전히 똑같이 다? 다르게 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볼 때 나는 선생님 이거 암산할 때 어떻게 암산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6을 쪼개요. 6을 쪼개. 2하고 3으로. 선생님 유리화의 개념이 아니라 난 약분의 개념으로 봐 이거를.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의 제곱이죠? 루트 3의 제곱이야. 그 중에 하나를 약분해.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루트 3. 그러니까 소인수분의 머릿속에서 이 수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약분하는 느낌으로 어차피 3의 개념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유리화해서 문제를 푸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약분시켜서 했다라면은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건데요. 뭔 말을 하고 싶냐면 만약에 이 값을 내가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이걸 내가 풀어야 돼. 우리는 배운단 말이죠. 어떻게 하기로 배웁니까? 유리화하기로 배워요. 아까 이것처럼 그 굉장히 획일적인 풀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교육이지 뭐. 이것 또한 근데 약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약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이것 또한 약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쌤 말한 x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었죠.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고 너는 너의 제곱, 너도 너의 제곱으로 생각을 한다면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1 루트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1로 바꿀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유리화를 하면은 너무 칸이 길어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x-1을 이렇게 둘로 쪼개요. 약분할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야. 이건 그냥 본인이 저거 괜찮은데 싶으면 그렇게 계속 하시고요. 아니 나는 그냥 난 약분이 편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세포가 많으면 지금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 뇌세포가 많아질수록 뇌세포가 많으면 얘를 이렇게 쪼개요. 분모와 똑같은 형태로. 그 다음에 합착골로 만들어요. 루트 x-를 플러스 1에 루트 x-를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되죠 이제? 곧장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유리화라는 과정은 약분이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납득하기 쉽게 그냥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밖에 아니에요. 약분입니다. 유리화도 결국은 약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수학 보면 다 이때는 이 방법 저때는 저 방법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방법이야. 다른 게 아니야 절대로. 네, 저렇게 푸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죠. 다음의 값을 보고 다음에 그 극한의 값을 보고요. fx를 구하라는 거야. 자, 오케이. 각자 이 극한값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달라. 여기 봐. 여기는 x가 뭘로 가고 있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당연히 뭘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거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야. 뭘 할 수 있냐면 이 fx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로 수렴했네. 그 분모하고 차수가 같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값이 1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 fx는
2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극한이라는 거 하나당 우리한테 힌트를 항상 2개씩 줍니다. 2개씩. 극한값 하나당 힌트를 2개씩 주는데 여기서는 뭘 알려준다고? 최고차항의 계수와 최고차항의 차수를 알려줘.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두 번째, x가 2로 갈 때의 상황은 인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극한값을 알려줍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분모가 뭐가 될게? fx를 쓰면 fx가 첫 번째 힌트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나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자, 두 번째에서는 뭘 알려주냐면 인수를 알려주는 거야. 2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분자에 들어가 2를 대입한 분모는 뭐가 돼? 0이 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같아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당연히 x-2가 존재하지. 분자에도 당연히 누가 존재합니까? x-2가 존재해. 나머지는 계수 보고 맞추는 거야. 앞에가 2x의 제곱이네. 2x. 상수항이 b네. 마이너스 2분의 b. 이 결과값이 얼마? 1. 그래서 계산하면 x 플러스 2 날라가고 분모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3b는 1. 그러므로 3을 양변에 곱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b는 3. 3분의 b가 1이 돼야 될 테니까 b는 얼마? 3. 거기에 맞게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b만 하면 되겠네. f0은 상수항이니까. 이해되니? 오, 선생님이 살짝 틀린 그림 찾기 넣어봤는데 통과. 잘 찾았어요. 축하합니다. 상금은 이번에는 네, 샘플 문제가 없습니다. B가 얼마죠? 2인가요? 땡큐. 됐니? 자, 더 풀어볼까요, 이거는? 아래 21번 문제 볼게요. 다항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fx를 구하래. 자,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에서는 fx의 인수를 알려주는 거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인수가 아니라 몇 차인지부터 보는 거야, 이렇게. 할라.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x의 몇 차예요? 2차예요. 분자는 벌써 몇 차죠? 3차가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한대가 되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3차가 있으니까겠지. 아, 그렇구나. 그럼 fx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2x의 세제곱이 존재할 거고. 아, x의 제곱의 개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2x의 제곱이네.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ax 플러스 b라고 써요. 그러니까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가지고 가는 거야. 얘를 갖다가 어디로? 저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이제 인수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자, x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곧장 나와요. b가 얼마가 되니? 빵이 되겠네. 그치? 0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x로 묶여야 되고 b가 빵입니다. 뭐 x로 묶인다고 해도 되고 바로 나눠도 되겠네요. 바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fx가 나오겠네요.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올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0%야 100%. 내신에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빡세지? 지금 빡세야 남은 인생이 안 빡세. 진짜요. 이 남은 인생 너무 많지 않니? 앞으로 한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2년 동안 졸라 빡세가 70년 좀 편한 게 낫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는데 지금 그 시집 알아요 혹시? 엄마 아빠는 아실 거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건데 참 기회가 많은 시기였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기회를 다 날려먹고 있었구나.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소리가 뭔지 알아요? 제일 한심한 소리야. 제일 한심한 소리야. 그러니까 한심한 소리. 지금 저 망한 것 같아요. 제일 한심한 소리야. 뭘 했다고 망해, 씨. 뭘 했다고 망해. 뭘 했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인생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은 엄청 부자거든요. 자, 가볼게요.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 함수 fx는 늘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fx의 극한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그래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fx의 극한값을 알고 싶으면 양쪽에 있는 내 옆에 있는 fx 함수들의 극한을 한번 관찰해 봐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나를 모르잖아. 전혀 f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난 너와 너 사이라는 것만 알아. 극한을 봤어. 근데 얘는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니? 3분의 1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이 친구도 뭐가 되고 있니? 3분의 1 되고 있어.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 나는 무조건 3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나보다 작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나보다 작은 함수가 점점점 3분의 1이 되고 있어요. 나보다 큰 함수가 있어요. 나보다 큰 함수도 점점점 3분의 1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놀더라도 나도 무조건 3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얘는 3분의 1로 수렴해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몰라요. 그때 얘는. 알 수 없죠.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발산할 수도 있어요. 진동하면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근데 어찌는 뭐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이 식을 만드는 것만 초점 맞추시면 되니까 fx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오케이.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fx를 제곱하래요. 오케이. 너를 제곱하잖아.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뭐야 양수함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양수만 볼 거예요. 3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클 것이고 3x 플러스 4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양수만 따지는 거야. 여기를 양변에 뭐로 나눠요?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의 무슨 값?
극한값을 보자는 거야.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생겨난다고? 등호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얘는 얼마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냐면 9로 수렴하는 거 알아. 얘도 9로 수렴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너는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네요. 9로 수렴해야겠네요. 네, 저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되셨습니까? 네. 아래에 있는 문제 모두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극한의 활용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여기는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항상 순서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정말 재미지게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처음 하는 단계니까 기본에 충실해 보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각 점들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 그 좌표와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 뭐 정사각형이다, 수직이다 등등의 관계를 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은 그 식을 뭐 해야 되는 거?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좌표화, 식, 계산 전부 다 이 세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여튼 오른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정사각형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SA라고 했을 때 A가 엄청나게 커지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일단은 한번 기계가 되어보자. 문제 푸는 기계. 윙치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좌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부터 표현하는 게 좋겠다. 삐리삐리. 여기는 그러면 t, at의 제곱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건을 가지고 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요 길이는 x 좌표랑 똑같으니까 t. 여기의 길이는 마이너스 at의 제곱 플러스 얼마? a가 될 것이다. 좋아. 그럼 2배네요, 2배. 오케이, 또 오케이. 관계를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 보자. 가로의 길이의 몇 배? 2배가 세로의 길이가 될 것이다. 넓이를 표현하라고 해서 오케이, 일단 이거 쓰고 뭐가 됐지? 네, 일단 관계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SA는 넓이는 뭐 곱하기 뭐니? 4t로 쓰면 될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해도 되는데 쉬운 거 표현하기 좋으니까 2t 곱하기 2t 하면 되니까 4t 제곱이 좀 더 낫겠다. 근데 여기는 SA야.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너를 가지고 t를 구해야 돼. t 구하기 어때? 별로 안 이쁘네요. 2차 방정식이니까. t 구하기가 불편한데요. 바꿔줘야겠구만. 자, 그럼 이걸 봐야지. a가 무한대가 되면 t가 얼마가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네요. a로 다시 한번 표현해봐야겠다. a하고 t 사이 관계를 다시 잡아볼게. a로 구해볼게. 얘를 t는 잠깐만요. a로 묶어내면 a로 정리할지 t로 정리할지 생각할게요. 1-t의 제곱 2t. a는 1-t의 제곱분의 2t. a가 무한대가 되면 t는 얼마가 되니? t는
그런 식으로 쓸까요? 근해 공식으로? 그래요. 네, 일단은 가봅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좀 가보죠. 여기가 지금 4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 자, t는 근해 공식을 씁시다. 짝수 공식을 쓰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t는 양수니까 플러스만 써야 될 거고,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니? 자, 그럼 t의 제곱은 여기다가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4 곱하기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이제 요 놈을 a가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뭘 잘못했는데 제곱을 안 썼니? 제곱을 안 썼구만. 자, 그러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는 a의 제곱에 4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의 제곱. 자, 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a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것들은 제거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1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위에는 a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것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a의 제곱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 4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4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두 번째의 시에서만 보여드리고 가죠.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표현하는 것이 조금 호기심이 든다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A가 무한대가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까가 관심이 있으면 해보게요. 이 그래프는 x의 절편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1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됐니? 이 안에다가 뭘 그리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a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의 제곱의 개수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a가 커지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야 돼. 올라가요. a가 커지면 그러니까 거의 무한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옆에 딱딱 붙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 되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것의 정답이야. 이 정사각형 보시다시피 변의 길이가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겠니? 2까지 커질 수 있으니까 정답이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무한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연출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라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산 과정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게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만 하세요. 이거는. 자, 일단 연습 문제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과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과제는 연습 문제 37페이지까지. 이월 며칠이야? 4일이 13일. 자, 과제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확인 체크 문제, 예제 문제 다 포함이에요. 어디서부터야? 24.
채점 메고 가셔야 돼요. 무슨 표시? 아, 네. 그냥 채점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유제 다 포함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